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TCP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걸 보게 되면 음, OS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하고 프로토콜에 대한 거 했고요. 그다음에 UDP 커넥션 리스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CP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용어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좀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 보게 되면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UDP 데이터그램 그래서 을 썼고요. UDP 데이터그램. 그다음에 IP는 IP 패킷이라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IP 패킷이라는 말보다는 이전에는 IP 데이터그램이라는 말을 썼어요.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 이런 말을 썼어요. IP 데이터그램. 이제 지금은 우리 IP 패킷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IP 패킷이라는 말. 이게 UDP에 대한 것이 보면 UDP 데이터그램이고요. 실은 IP 데이터그램이에요. 이 데이터그램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커넥션 리스라는 말이에요. 커넥션 리스. 커넥션 리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커넥션 리스, 커넥션 오리엔티드에 대한 구분을 하고 막 그랬을 때 OSI에서 그전에 쓰는 용어 원래 오리지널 용어는 IP 데이터그램, UDP 데이터그램이었고 커넥션 오리엔티드 레이어 수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다 25라고 엑스다 25에서 패킷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엑스타 25가 인제 수명을 다했고 그때 쓰던 용어 패킷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IP 패킷. IP 패킷. 그다음에 TCP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TCP는 세그멘트라는 단어를 써요. 세그먼트. TCP는 그 세그먼트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용어 쓰는 것부터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는 레이어 2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레임이라고 했죠. 프레임. 이더넷 프레임. 이더넷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이제 TC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CP라는 것은 reliable한 것이고요. 커넥션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커넥션 설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하고 커넥션 티어 다운 끊는 과정에 대한 걸로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넥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음, 어, 순서에 대한 것을 맞춰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얼라이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GBN, SR 프로토콜을 콤비네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TCP 디스커싱 하기 전에 TCP가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 어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스트리밍 딜리버. 프로세서 샌딩 프로세서가 바이트 데이터에 대한 걸 바이트를 딜리버합니다. 스트림 오브 바이트 데이터를 딜리버합니다. 리시버 하는 쪽에서도 스트림 오브 바이트로부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TCP는 약간의 이미지 튜브에 대한 로지컬 커넥션처럼 튜브에 대한 거를 생성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말만 이렇게 쓴 거지 이게 보게 되면 그냥 별건 아니에요. 그냥 센더 쪽하고 리시버 쪽하고 이 중간에 이제 튜브 이렇게 커넥션처럼 이미지하게 튜브에 대한 거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고 순서대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샌딩 프로세서가 뭔가 라이트하고 리시버 프로세서가 그걸 아래쪽에서부터 리드 프롬 하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쓰고 이쪽에서 읽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냥. 그래서 보면 어 이게 샌딩 프로세서 해서 요 메시지를 스트리머 오브 바이트 형태로 이미지너리한 튜브에다가 보내게 되면 이제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퍼에 대한 샌딩 쪽하고 리시버 단 쪽에 버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센트, 이게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이게 보내고 요걸 보내고 그다음에 다음 보낼 바이트는 여기 있네요. 다음 보낼 바이트에 대한 걸 있고요. 그다음에 쓰긴 했지만 아직 센트 되지 않은 거, 아직 보내지 않은 거야. 여기 인제 버퍼링하고 있는 거죠. 버퍼링하고 있는 거. 음? 버퍼링한 것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아직 보내진 않고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다음 보낼 빈 위치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대한 거는 다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비어 있고 나중에 쓰게 되면 여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샌드 버퍼가 되겠습니다. 샌딩 버퍼. 버퍼에 대한 것이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돼야 되나? 어쨌든 버퍼의 방향이 약간 어 이쪽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을 이쪽에 이렇게 돼서 이쪽에 이미 보낸 거 그다음에 여기는 보낼 거 그다음에 새로 여기 채워 넣을 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예 여기 보게 되면 음 여기 인제 처리해야 될 첫 번째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버퍼링에 지금 쌓여 있는 거야. 받았는데 아직 받았는데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보면 리시브도 했는데 아직 리드하지 못한 거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받는 거는 요쪽에서부터 어 리시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버퍼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그먼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세그먼트가 인제 여기서 바이트 단위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어 요건 보낸 거고요. 요건 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보낼 것이 요거잖아요. 지금 다음 보낼 거. 요게 다음 보낼 것 중에서 지금 보니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어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1, 2 해서 계속해서 n 번째까지 가는 건데 지금 다음 채워서 가야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 또 리시버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는 채워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받게 되면 얘를 받게 되면 인제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또 어디 갔나? 여기서부터 인제 여기 채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풀드 프렉스라고 하는 게 이게 보면은 이런 용어를 이런 거 쓰는데 그래서 심플렉스. 심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방향이고요. 해프 해프 듀플렉스는 듀플렉스라는 것은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인데 이게 양방향인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 밖에 못 하는 거야. 그냥 통신 채널이 하나 밖에 없어서 통신 채널이 하나 밖에 없어서 이쪽에 보낼 때는 이쪽에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그다음에 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것. TX를 하든 RX를 하든. 그래서 보통 우리 무전기할 때 우리 뭐 다 얘기하는데 "오버." 하고 나면 상대방한테 "네가 얘기해도 돼."라는 뜻으로써 "내 이야기는 끝났어. 블라블라 오버." 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걸로 시그널 해 갖고 상대방한테 트랜스미션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그것이 일종의 해피 듀플렉스에 대한 것이고요. 풀 듀플렉스는 그거 무관하게 풀 듀플렉스는 무관하게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냥 TX 채널하고 RX 채널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보내고 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풀 듀플렉스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시뮬테니어스리 세임 타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렉싱에 대한 것은 포트 넘버 가지고 나서 여기에 멀티플렉싱에 대한 것을 센더 쪽에 리시버 쪽에서는 디멀티플렉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로 A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먼저 두 개의 로지컬 커넥션을 서로 열어야만 됩니다. 어디야? 포인트가 여기. 두 개의 로지컬 양방향 커넥션을 열어야 되고요. 양방향 동시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 하고 나면은 커넥션을 음 끊을 수가 있습니다. TCP는 acknowledgement 내가 보낸 거가 잘 받았어 하고 상대방 쪽에서 어 수신에 대한 거 잘 받았다는 거 에러 없이 받았다는 그 acknowledgement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가지고 reliable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 에러 컨트롤까지에 대해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TCP에 대한 거는 여기 간단히 보시면 넘버링 시스템 TCP 소프트웨어는 keep track of segment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보내는 세그먼트에 대한 것을 TXRX를 동시에 다 합니다. TXRX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그 트래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넘버링 시스템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투 필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퀀스 번호, 애크놀로지 번호가 되겠습니다. 디스 투 필드는 대개 이제 바이트 단위로 하게 될 겁니다. 바이트 단위로. 이 단위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그먼트로 얘기하지만 세그먼트가 뭐 하나 이렇게 여러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낼 때 여기 바이트가 뭐 100바이트 가고 뭐 150바이트 가고 다시 100바이트 간다. 하게 되면 세그먼트 1 요건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지만 시퀀스 넘버는 예를 들면 얘는 101번부터 시작하고 얘는 시퀀스 넘버는 뭐 201번부터 시작하고 얘 시퀀스 넘버는 150을 더한 351번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101번, 201번 시퀀스 번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샌딩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 리모트 호스트에서 보낼 때 내가 보내는 시퀀스 번호가 있고요. 내가 액크널러지로 해서 보내는 번호가 있어요. 이 시퀀스 번호는 "야 내가 지금 몇 번째야."라고 보내는 것이고요. 이 액크널러지는 "야 너가 보낸 거 몇 번까지 내가 받아서 처리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에크 번호에 대한 것이 그 리시버 내가 리시빙 한 거에 대한 것을 한 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보낸 시퀀스 번호하고 연관이 되고요. 여기서 보내는 요 요 시퀀스 번호는 상대방의 에크 번호하고 연관이 돼요. 요 내가 이쪽에서 보낸 번호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숫자를 제가 조금 달리해서 쓰게 되면 자기 시퀀스 번호에 대한 것이 앞에 101번, 201번, 351번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쪽에 시퀀스 번호는 상대방의 시퀀스 번호는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는 어 2000 2100 하면 헷갈리니까 번수에 대한 거 이쪽에는 2000
같은 사이즈를 보내는데 2201번 보냈고 2301번 보냈고 2451번으로 보낸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은 사이즈에 대한 걸 아까 제가 여기 한 포인트가 또 어디 갔는지 어, 뭐 요런 100바이트 100바이트 150 100바이트에 대한 걸 보내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이쪽에선 받은 게 야 나는 있잖아 네가 보낸 거 2200번까지는 내가 받았군 거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다 처리했으면 야 난 요 얘기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2200번을 했다는 2201번 야 내가 있잖아 요 2201번을 보냈다는 얘기는 야 나 있잖아 네가 보낸 거 2200번까지 처리 완료 처리했어. 다음 받을 거는 다음 번호 받고자 하는 것은 2201번을 받고자 하는 거야 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사실 2301에 대한 걸 얘가 그 다음에 받으려고 2201번에 보낸 거를 받아서 처리했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야 나는 있잖아 2301이야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네가 보낸 거 2300번까지 내가 처리했어. 2300번까지 처리했고 2301번부터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보낼 때 2451번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는 야 네가 보낸 거에 2450번까지 내가 처리했어. 내가 2451번 받을 준비 돼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같은 맥락으로 저쪽 이쪽 로컬 쪽에서 만약 이걸 처리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뭐 여기는 100번 이렇게 왔어요. 여기 에크 번호를 얘가 100번으로 해서 이쪽 로컬 호스트에 알려주면 요 100번이라는 건 무슨 얘기는 100일이겠지. 100일, 100일. 100번까지는 내가 다 처리했어. 100번까지는 처리했고 내가 101번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이렇게 딱 싱크가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2301번을 할 때는 101번을 다시 또 보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 있잖아. 너가 100번째까지 처리했거나 101번 기다리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 갑자기 이걸 받은 거에 대한 거를 뭐 350일까지 내가 다 처리했어. 예를 들어서 300 원래는 이게 아직 얘가 아무것도 안 온 거 아니야. 101번이 아직도 안 온 거잖아. 이게 101번 안 온 거잖아. 근데 여기 갑자기 답을 어떻게 하냐면 100이니까 350이니까 360일로 답을 해. 360일로 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 나 다음번에 361번째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 얘기는 350번까지 다 처리했다는 거 아니야. 350번까지 다 처리했다는 거잖아. 350번까지. 어? 351번, 351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351번이 아니라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 요거까지 다 처리했어. 이것까지 더 처리했으면 어떻게 오냐면 451번으로 오겠지. 451번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450번째까지 다 처리했어. 어? 450번까지 처리하고 다음은 451번 받을 거야. 그 얘기는 앞에 요거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왔었는데 이거 보낼 때 지금 요거 보내는 시점에 이걸 다 받은 거예요. 101번, 101번, 201번, 351번을 다 받고 다 처리를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받을 준비하는 건 451번을 받을 준비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넘버링을 가지고 나서 서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얘네들이 지금 그 트랜스미트 된 거하고 리시빙 한 거에 대한 걸 상대방한테 내가 어디까지 처리했고 내가 지금 보내는 건 뭐야라는 거를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시퀀스에 대한 것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에러 컨트롤도 이걸 기반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보시고 나서 한 예를 보시게 되면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TCP 커넥션에서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지금 5000 바이트입니다. 파일 사이즈가 포인트 어디 여기 있구나. 바이트가 5000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바이트 스타트 넘버가 1001번입니다. 1001번. 시퀀스 넘버에 대한 5 세그먼트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1000번 단위가 됩니다. 1000번 단위, 1000번 단위. 1000번 1000개. 그러니까 실게 여기 보면은 시퀀스 번호 1001번부터 시작해 갖고 1000개. 1000에서 10,000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1001번 시퀀스 넘버 포인트가 어디 갔나요? 포인트를 1001번부터 해 가지고 12,000번까지 12,001번에서부터 13,000번까지 13,001번서부터 14,001번부터 해서 최대 15,000번까지 해서 시퀀스 번호가 각각이 1001번, 10,001, 12,001, 13,001, 14,001 되고요. 각각의 시퀀스가 5개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티스펙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건데 티스피에 대한 패킷이라고 썼네요. 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른다. 포맷은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를 씁니다. 포인트가 어디 갔죠? 여기. 이제 베이직 헤더가 20바이트고요. 그다음에 40바이트를 더 붙여 갖고 60바이트까지 헤더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40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옵션이 없을 때가 20바이트. 그다음에 옵션을 붙이면은 60바이트까지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포맷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더 20에서 60바이트 데이터. 포트 번호 동일하게 2바이트, 2바이트 번호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번호를 32비트 단위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 에크 번호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우리 설명 안 했습니다만 전체 헤더 랭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바이트를 1로 해 가지고 코딩을 합니다. 4바이트를 1로 코딩을 해서 20바이트면 이제 보통 5가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 단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책섬 둘레 6개 비트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나서 우리가 커넥션 설정하거나 커넥션 해제에 대한 걸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내가 충분히 급한 데이터를 볼 때 어전트 비트를 세팅해서 어전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는 리시버가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나 받을 수 있어 하고 리시버의 지금 리시버의 용량을 보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낼 때 내가 현재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섬은 여기 있는 책섬은 UDP랑 동일하게 책섬을 계산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자기 헤더 TCP 헤더를 쭉 해서 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슈도 헤더 같이 해서 요 책섬에 대한 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있었던 것은 UDP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슈도 헤더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 여기 보면 싱크는 커넥션 설정할 때 이거는 설정할 때 그다음에 이거는 답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설정 해제할 때 그다음에 에크는 에크놀러지 필드를 갖고 갈 때 액크놀러지먼트에 대한 필드가 있어 에크에 대한 필드가 있어라고 할 때 그다음에 리퀘스트를 요청할 때 푸시를 쓰고요. 그다음에 커넥션에 대한 거를 어떠한 이유인가는 다시 리셋하고 싶을 때 리셋에 대한 비트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 위에서 받은 거에 대한 것은 인캡슐레이션에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TCP 세그먼트 포인트가 어, TCP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받은 데이터를 인캡슐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된 것은 IP 데이터그램으로 아래쪽에서 인캡슐레이션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에서 프레임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데이터 링크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대에 대한 디캡슐레이션도 있겠죠. 디캡슐레이션은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에서 받아갖고 IP 데이터그램에서 받아서 해당하는 쪽에 TCP 세그먼트로 디캡슐레이션이 이루어질 겁니다. TCP 커넥션 설정에 대한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커넥션에 대한 것은 뭔가 데이터 보내기 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패스에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올 데이터는 보내기 전인데 이것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커넥션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TCP 커넥션은 로지컬하지 피지컬하게는 아니죠. 피지컬하게는 피지컬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지컬한 거죠. 피지컬은 하이어 레벨이고 TCP는 IP 위에서 동작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인디비듀얼 세그먼트는 보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 커넥션을 뭐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커넥션 에스터블리시먼트에 대한 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풀 듀플렉스 모드로 동작하고요. 두 개의 TCP가 커넥티드 되게 되면 서로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파티는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 어프로브를 받게 됩니다. 다른 쪽도 그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어프로벌 승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가 돼 있어에 대한 것이 이제 확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세스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한테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OS 안에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내 그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 있죠. 유저 스페이스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사용하는 필드는 에크 플래그하고 싱크 플래그인데 에크 플래그에 대한 의미는 사실 에크놀러지 필드가 의미가 있다. 에크놀러지 필드가 있었잖아요. 에크놀러지 필드가 의미가 있는 값이다. 이 에크놀러지 필드 값의 숫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싱크만 하나 커넥션 설정에 관련된 걸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나 시퀀스 번호 몇 번 쓸 거야 라고 너 시퀀스 번호 몇 번이야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화한다는 게 두 개에서 초기화한다는 게 저쪽에서 쓰는 시퀀스 번호 그다음에 너가 쓰는 시퀀스 번호는 나 몇 번인 줄 알았어.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초기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액티브 오픈 해 가지고 오픈에 대한 걸 딱 요청하면 얘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여기 싱크 비트 하나 세팅하고 "나 시퀀스 번호 몇 번 쓸 거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예요, 실은.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리시버 쪽에서 사실 여기에 뭐 패시브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패시브 오픈이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했을 때는 서버는 항상 대기 상태예요. 서버는 먼저 오픈돼 있어요. 먼저. 사실 여기 패시브 오픈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상시 오픈돼 있는 거예요. 상시. 레디 상태예요. 레디 상태. 클라이언트 서버 중에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서버는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TCP도 벌써 레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패시브 오픈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나는 15,000번이라는 걸 쓸 거야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보면 나 시퀀스 번호 15,000번 까지야. 초기화 값 이거야 한 거야. 그랬더니만 얘가 그러면서 윈도우 사이즈를 알려줘요.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5,000. 나 5,000번 5,000 바이트까지 받을 수 있어. 네가 한꺼번에 보내면 5,000번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리시버가 초기에 했어야 되는 하는 것은 나 윈도우 사이즈 몇 번이야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랬더니만 얘가 근데 여기 또 에크 보내면 요 에크는 뭡니까? 요 에크는 야, 네가 보낸 번 8,000번까지 초기하겠다고? 알았어.
그럼 나 8001번부터 받으면 되는 거지? 라고 8001번부터 받을 준비를 딱 한 거야. 그럼 리시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레디가 됐어요. 야, 나 시퀀스 번호는 앞으로 15001번부터 쓸 거고 상대방 에크놀러지 번호는 8000번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내 윈도우 사이즈는 5000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사실 상대방의 윈도우 사이즈도 알아야 돼요. 상대방 윈도우 사이즈는 이때 알 수 있어요. 저 언제 하냐면은 이때 와요. 이때 오면은 상대방의 윈도우 사이즈는 상대방의 버퍼 사이즈에 대한 거, 상대방의 윈도우 사이즈는 많이구나라는 걸 이때 알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싱크 에크 됐지만 사실 여기 이제 이걸 딱 받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보면 나 여기 8001번 나는 8001번부터 쓸 거야. 상대방은 데이터 오는 거는 15001번부터 오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 15001번을 세팅을 해요. 그다음에 시퀀스 번호는 나 이제 8001로 세팅을 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쪽에 윈도우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여기 5000이라는 거 알았어요. 상대방 윈도우 사이즈는 5000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다음에 내 윈도우 사이즈, 내가 한 번에 에크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만이야. 이건 내가 설정한 거죠. 이건 내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거를 여기 상대방에 알려줍니다. 여기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는 에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에크는. 그래서 저 에크.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 에크 번호, 윈도우 사이즈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여기까지 하면 서로 우리가 주고받을 준비가 됐어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 거 볼까요?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 건 동시에 막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거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이 시퀀스하고 에크에 대한 것이 막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실은 별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것이 데이터를 보내고 에크널러지를 보냅니다. 양방향으로. 음, 그 다음에 충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크널러지를 피지백 한다고 그러는데요. 피지백, 에크널러지먼트가 이거 조금 이제 새로 나온 용어인데 통신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피지백입니다. 포인트 어디 갔죠? 여기 요 피지백. 피지백이 뭐냐면 등목 타는 거야. 이게 애기들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등목 태우는 거 있잖아요. 등 이렇게 태우는 거. 그걸 피지백이라면 뒤에 업고 가거나 그걸 피지백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크널러지먼트가 피지백됐다. 데이터 보내면서 에크널러지를 같이 보내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버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네요. 그냥 뭐 별건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포인트가 여기 보면 여기 시퀀스 번호 보내고요. 끊는 과정인가요? 여기 휜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끊는 과정인데요. 갑자기 데이터를 보내지도 않는 휜 한번 볼게요. 휜 이건 데이터 트랜스퍼로 돼 있어 데이터 트랜스퍼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 트랜스퍼가 아니라 이건 데이터 커넥션 슬라이드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사실 트랜스퍼 하는 과정에 대한 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게 음, 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쪽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한쪽에서 아직 데이터를 더 보내고 있고 싶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한쪽에서 얘는 끊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시퀀스 번호 요거 에크 번호 Y로 해서 에크놀레지 필드에서 이게 의미가 있어. 근데 난 데이터 보낼 거 다 보냈어. 끝이야. 끝내고 싶어.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아직 끝내지 않은 거예요. 데이터를 아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네가 보낸 거 시퀀스 번호 내 시퀀스 번호 요 에크지. 거기 밑에까지에 대한 거를 다시 보내고 네가 보낸 거
x 플러스 1에 대한 걸 보냈어요. 요거에 대한. 그래서 에크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인제 이쪽에서 더 보낼 게 쭉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보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데이터가 어 커넥션 클로즈로 이렇게 자기는 끊었으니까, 커넥션 클로즈가 됩니다. 응?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패시브하게 그냥 끊는 거예요. 이거 시퀀스 번호 Z 주고 acknowledge x 플러스 1 주고 그냥 끊는 과정인데 이거는. 여기 왜 데이터 트랜스퍼지? 좌우지간 여기 보시게 되면 four-way 핸드쉐이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핀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크, 그다음에 다시 핀 주고 그거에 대한 에크로 이렇게 여기 에크로 하고 그 해당하는 시퀀스 번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해당하는 시퀀스 번호. 저는 이게 데이터 트랜스퍼여 가지고 지금 데이터 트랜스퍼에 대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자, 커넥션 끊는 과정에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한번 다시 한번 여기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커넥션 끊는 거에서는 3웨이 핸드쉐이킹이 있고요. 4웨이 핸드쉐이킹이 있고요. half close 상태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직 반만 열려 있는 거예요. 반만 열어 놓고 나서 4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끊는 3웨이 핸드쉐이크입니다. 보게 되면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끊고자 희망을 해서 이 핀을 보내게 됩니다. 핀을. 그래서 여기 시퀀스 번호가 X가 되고요. Y가 됐을 때 "난 Y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왔잖아요. 그랬더니만 저쪽에서 그래 나도 너 끊는 거에 동의해." 그러면 핀 에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보내는 건 Y야. 그다음에 나는 X까지 처리했고 X 플러스 1 까지 여기 있는 X에 대해서 X 플러스 1 으로 해서 세팅을 보냅니다. 그럼 이쪽에서 인제 Y에 대해서 Y 플러스 1 으로 에크하고 그다음에 시퀀스는 X 플러스 1 으로 해서 이제 에크. 이게 3 핸드쉐이크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핀 플러스 에크 그다음에 에크 해서 액티브 클로즈한 상태, 그다음에 요거는 자기가 인제 상대방 쪽에서 끊고자 했으니까 패시브 클로즈한 상태에서 언제 요거를 최종적으로 사실 요거는 요때 써야 요 밑에 써야 될 것 같아. 요거를 받는 순간 커넥션이 클로즈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까지 받으면 그다음에 바로 인제 커넥션이 여기 인제 커넥션이 클로즈가 되는 그 상태가 됩니다. 아마 앞에 있는 슬라이드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고건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프 클로즈에 대한 것이 아까 그게 해프 클로즈 글랑이요. 여기 보게 되면 보낼 데이터가 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절차를 보냈어요. 근데 얘가 뭔가 데이터 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낼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 보낼 데이터를 해서 보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데이터예요, 보면은. 얘는 정상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가 보낸 시퀀스 번호에 대해서 내가 시퀀스 x 플러스 1 으로 답하고요. "너 이거 기다릴 거가 돼 있지? 근데 난 Y야." 사실 Y로 해서 갈 텐데. 어쨌든 뭐 요건 좀 약간 퀘스천입니다, 저도. 시퀀스 Y로 해서 보통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보낼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나 몇 번 받을 준비되어 있어." 그럼 그 번호가 여기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로 해서 데이터가 같이 실려서 갑니다. 데이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 나 데이터 다 보냈어. 나 데이터 몇 번까지 다 보냈어." Z로 해서 보내고요. 아까 acknowledge 저쪽에서 보낸 시퀀스 번호 X였고요. 내가 보낸 거 X 플러스 1 이고요. 다시 x 플러스 1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저쪽에서 x 플러스 1 그다음에 z 플러스 1으로 해 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면 여기 보면 휜, 요 에크 할 땐 요게 인제 데이터가 같이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클로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half close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커넥션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에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four-way 핸드쉐이크, 그러니까 끊는 경우는 half open일 때는 four-way 핸드쉐이크고 일반적으로는 three-way 핸드쉐이크로 커넥션이 끊어집니다.
자, 커넥션 리셋하는 경우 TCP1 어느 한쪽에서 뭔가 커넥션에 대한 리퀘스트를 거절할 때, 이거 그다음에 혹은 기존에 있는 커넥션을 뭔가 어보팅하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커넥션을 여기 보면 메일 어보트할 때, 그다음에 뭔가 아이들 커넥션에 대한 걸 터미네이트 하고 싶을 때, 이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 때 이제 리셋 플래그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다시 초기화하는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앞에 슬라이드 중에서 아마 요거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요 슬라이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슬라이드에 대한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는데, 제가 이미 이거에 대한 동작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할 때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저 시퀀스 번호하고 에크 번호에 대한 가지고 나서 제가 설명을 했걸랑요. 저게 기본적으로 시퀀스하고 에크 번호에 대한 동작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음 그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 어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TCP에만 스테이트 관리를 합니다. IP망에서 스테이트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관리하는 게 커넥션 설정하고 데이터 주고받고 그다음에 끊고 하는 이런 전체에 대한 스테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파이나이트한 거에 대한 걸 하고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로 간다고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리절트를 내놓고 인컴, 아웃컴,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 이런 리절트로 발생해,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한다고 합니다. 스테이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약속을 갖고 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의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대한 걸 다 그려 놓은 겁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클라이언트 쪽에 지금 이화 살펴입니다. 이제 스타트가 됐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등은 이제 스타트가 됐어요. 뭐 클로즈드 상태에서 스타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액티브 오픈이라는 액션으로 했을 때 싱크를 내놓습니다. 싱크로 이제 서버 쪽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서버 쪽에다 싱크 센트를 보냈어요. 싱크 센트를. 그러면 싱크 센트를 보내고 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싱크 에크가 오거나 싱크 여기 싱크하고 싱크 에크가 오는 거예요. 싱크 에크가 오면은 내가 에크로 응답을 하고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트랜스미션하는 스테이트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디냐면 앞에서 이 과정 설명드린 거예요. 이 과정에 보게 되면 여기서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가 어디 갔죠 또? 음. 여기 보면 액티브 오픈하고 싱크하고 싱크 에크하고 여기 에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예요. 앞에서 시킨 액티브 한 상태에서 싱크로 결과 내놓고 싱크 센트하고 싱크 에크 받고 에크 내가 놓고 그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과정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크런 쪽에서 어느 쪽에서 내가 데이터를 막 주고받고 있다가 사실 데이터 트랜스퍼 하는 데는 데이터 트랜스퍼 서로 주고받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트가 없어요. 여기는 데이터 서로 주고받는 스테이트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쪽에서 클로즈 가면 핀을 내놓고 내가 핀 웨이트 상태로 빠져요. 핀 웨이트로. 핀 웨이트로. 그러다가 내가 에크를 받으면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요로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핀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에크를 보내고 내가 다시 일정 시간 타임 웨이트 걸렸다가 다시 저쪽에 클로즈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대한 것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커넥션 설정하고 커넥션 끊는 과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해프 오픈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쪽에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simultaneously 서로 하는 경우에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어떤 거냐면 내가 클로즈를 해가지고 휜을 보냈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도 휜을 보냈어. 그럴 수 있을 거야. 동시에 거의 휜을 보낸 거야. 끝나자고. 그럼 시뮬테니어스니까 나는 에크로 해놓고 나서 에크를 보내고 내가 이제 에크를 보내고 난 클로징 상태에 있다가 저쪽에서 에크를 받으면 다시 타임 웨이트 상태로 빠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휜 상태로 있는데 저쪽도 동시에 휜으로 보냈어. 그럼 나 에크로 보내고 자 에크로 와서 끝내는 경우고요. 3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한 거는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내가 휜 에크 받고 휜 에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휜 에크 받고 그 다음에 에크를 보내고 타임 웨이트에서 끝나고 이렇게 이게 3웨이고 요게 4웨이 한 요렇게가 4웨이 여기가 이제 3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타임 스테이트를 그린 거예요. 여기 리시버 쪽에서 보게 되면 리시버 쪽에서 커넥션 여는 과정이 요거예요. 여기 서버 리시버 쪽에서 패시브 오픈 상태에서 상대방이 싱크를 받으면 내가 싱크 에크로 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 싱크 리시브 상태로 돼 있어요. 그다가 에크를 보내면서 내가 에크를 보내면서 그다음에 에스타블리시 형태로 빠지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로 싱크를 바꿔낸 걸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동시에 받아서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타임아웃 걸리고 리스타트 걸리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그 외에도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로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걸 앞에 했던 거 쭉 설명한 걸 하나의 도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TCP의 커넥션 설정, 커넥션 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은 아예 간단하지. 아예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데이터 주고받는 거는 요거 하나, 데이터 트랜스포. 사실 이게 많이 이루어질 텐데 커넥션 설정하는 예외적인 조건이라든가 타임아웃 관련하는가 그런 것들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 그려놓은 것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설명했어요. 앞에 뭐 어떤 스테이트 상태인지 뭐 클로즈드 상태인지 여기 보면 뭐 클로즈드, 리슨, 싱크 센트, 싱크 리시브, 에스타블리시드, 휜 어, 휜 웨이트 1, 휜 웨이트 2, 클로즈 웨이트, 타임 웨이트, 라스트, 클로징 이게 전체 이제 스테이트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한 걸 설계할 때 어떤 프로토콜의 스테이트에 대한 걸 쫙 정리하고 이게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떤 이벤트 때 어떻게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하는지에 대한 거를 쫙 정리하는 게 프로토콜이에요. 해프 클로즈 앞에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좀 다시 한 게 뭐 설명을 해 놓은 거네요. 한번 클로즈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쪽이에요. 지금 하는 게 클라이언트 쪽이에요. 제가 싱크를 보내고 싱크 센트 상태에 있다가 제가 싱크 에크를 보내게 되면 나는 에스타블리시 상태로 빠진다. 근데 그때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내가 어떻게든 클로즈 하게 되면 휜을 보내면서 휜 웨이트 1 스테이트로 빠지고 이게 상대방 쪽에서 에크가 오면 휜 웨이트 2 상태로 빠집니다. 그다음에 타임 웨이트에서가 이제 클로즈 저쪽에서 휜 오면은 내가 이제 에크로 응답 여기 이제 에크로 포인트가 또 어디 갔어요? 여기 에크로 응답하고 타임 웨이트 스테이트로 빠지다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타임아웃. 제가 아직 타이머에 대한 얘기는 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타이머가 뭐였냐면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도 그다음 이벤트가 오지 않아. 난 이미 끝나자고 약속을 해 놨는데 그다음 이벤트가 와야 되는데 안 와. 여기 보게 되면 뭐 여기는 여기 인제 에크 보내 놓고 나서 여기 보면은 어 퀸 1에 대한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 퀸이 왔어. 이쪽에서도 퀸이 왔어. 그다음에 에크 보내고 일정 시간 약간 기다리는 걸 합니다. 어 이 투웨이의 핸드쉐이크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인제 안 오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 클로즈드 상태로 인제 빠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쭉 그 스테이트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TCP의 커넥션 설정, 그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그다음에 커넥션 릴리즈하는 과정을 스테이트하고 쭉 연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에 대한 것이 또 있죠. 데이터 할 때 플로우 음 항상 이게 같이 다니는 단어예요. 플로우 컨트롤, 그다음에 에러 컨트롤, 그다음에 컨제스천 컨트롤. 음. 그래서 컨제스천이 발생하기 전까지 플로우 컨트롤 하고요.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에러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에러 컨트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컨제스천이 발생을 하면 뭔가 심각한 뭔가 에러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이 컨제스천에 대한 컨제스천 컨트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윈도우라는 개념을 쓰게 됐습니다. 센더 쪽 윈도우가 있고요. 리시버 쪽 윈도우가 있습니다. 각 방향에 대해서 윈도우라고 하는 건 바이디렉셔널하게 인제 하고요. unreliable assumption을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컨제스천 컨트롤이고 그때 사용되는 것이 윈도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피지배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크 시퀀스 번호하고 내가 보내는 데이터를 보낼 때 에크에 대한 거를 보내는 거. 정확하게 따지면 피지배킹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시퀀스 번호를 같이 해서 요게 내가 보내는 거잖아 요게. 요게 원래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요 에크 번호로 해서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해 주는 거지. "내가 네 거 몇 번까지 받았어." 이게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샌드 윈도우에 대한 이그젠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이 이그젠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음 윈도우 사이즈를 100 으로 했습니다. 여기 100 바이트. 여기 보면 윈도우 사이즈 is 100. 근데 윈도우 사이즈 어 레이더 그다음에 인제 저쪽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를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언더라잉 네트워크 컨제스천 컨트롤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윈도우에 대한 오픈 클로즈 슈링크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100 입니다. 100, 100, 100, 100. 지금 100 이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이거네요. 이만큼이 100 윈도우 사이즈가. 샌딩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샌딩. 그래서 보게 되면 퍼스트 바이트 내가 퍼스트 바이트 샌더 쪽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넥스트 바이트 투 샌드가 260일. 그럼 여기 260 선까지는 내가 샌딩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샌딩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에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에크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보내지 않은 아직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 여기 쪽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60 바이트를 보낸 거고요. 전체는 100 중에 아직 40에 대한 거는 보내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에크를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 쪽에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 200 번까지 수신했어. 200 번까지는 내가 잘 처리했어. 200 번까지 처리했어.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가 300 번까지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100 이고
스테트가 201에서 지금 300번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1번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샌드 엣지라고 합니다. 샌드 엣지, 샌드 엣지, 샌드 엣지. 샌드 윈도우 윈, 샌드 윈도우 사이즈가 되고, 음, 이게 보면은 리시버에서 애드벌타이즈 되는 거네요. 리시버에서 애드벌타이즈 되는 것은 샌드 윈도우 사이즈. 그러면 이 리시버, 이건 때요. 샌더 윈도우 사이즈라고 한 게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좀 헷갈리는데, 이게 좀 용어 자체가 왜 여기에 갑자기 또 advertised by receiver라고 그랬으니까, 리시버에 의해서 이거는 제공되는 윈도우 사이즈네요. 지금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인데 이러면, 제가 용어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advertised by receiver잖아. 지금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리시버 쪽의 윈도우 사이즈인 거야, 지금. 응? 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보게 되면 어 left wall, right wall이라는 말 썼어요. 클로즈 된다는 얘기는, 이게 클로즈 된다는, 이쪽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닫혔다는 얘기는 에크를 받았다는 얘기지. 에크를 받아서 끝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픈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가 참 클로즈, 오픈 이렇게 써놔서 좀 그렇긴 한데, 요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내가 받았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에크에 대한 걸 받았다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에크에 대한 걸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정보가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슈링크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 나 100이 아니라, 이게 100이 아니라, 20으로 줄었어. 지금, 뭐, 어떻게 80으로 할까요? 너무 갑자기 줄면 그러니까. 80으로 줄었어.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 그냥 이 상태에서 60까지가, 에크를 자지 않고 보낸 것이고, 100에서, 갑자기 100에서 80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더 늘어나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리시버에 대한 용량이 더 커가지고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더 많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줄었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줄었어. 그러면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이 100이 아니라 지금 80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60을 보내놓고 아까는 여기가 40에 대한 걸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80으로 왔다는 얘기는 20밖에 못 보낸다는 거야. 그걸 슈링크라고 하고요. 이거를 오픈했다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더 인크리즈한 거죠. 윈도우가 인크리즈 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게 뭐 140으로 늘어났어. 140으로. 그러면 요 40에서 플러스 40이 되니까, 그럼 80개를 더 에크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시버에서 지금, 이건 샌더 쪽의 윈도우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리시버 쪽에, 리시버가 받을 수 있는 리시버의 윈도우야. 이걸 누가 줬냐? 이건 리시버가 줬어. 리시버가 리시버가 샌더한테 준 거야. 샌더한테. 그럼 샌더가 알고 있기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너 100이지? 그럼 내가 100까지에 대해서 보내는데 나 지금 60개까지 보냈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에크를 받지 않고 40개까지는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줄었어. 슈링크가 됐어. 이게 100이 아니라 80으로 줄었어. 그럼 내가 40개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20개밖에 못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윈도우 사이즈가 인크리즈가 됐어. 100이 아니라 140으로 늘었어. 140으로 늘었으면 내가 40개 보낼 수가 있는데, 100에서 140이 되니까 나 80을 에크 없이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 대한 얘기가 리시버의 용량을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리시버가 나 윈도우 100이야. 에크 없이 보낼 수 있는 게 너 100이야.
근데 지금 에크 없는 상태에서 60개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럼 40을 내가 더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윈도우 사이즈가 80으로 왔어. 그럼 나 60개 보냈는데 20개밖에 인제 못 보내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윈도우 사이즈가 갑자기 저쪽에 14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나 40개 보낼 수 있는데 40개 더 추가로 보낼 수 있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샌더 쪽에 샌드 윈도우라고 썼습니다. 리시버 리시브 윈도우 100 바이트입니다 역시. 네 그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음 이거는 인제 아까랑 비슷한 경우인데 인제 샌더 쪽이냐 리시버 쪽이냐에 대한 거 갖고 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역시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같은 거예요. 넥스트 바이트 더 프로세서에서 내가 땡겨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땡겨 올 수 있는 바이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201 번부터 내가 260 것까지 내가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이만큼서부터 다시 인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역시 현재 100 이에요, 100. 100 개가 있고요. 100 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60 개에 대한 거를 60 개에 대한 거를 이제 땡겨 온 거야, 내가. 요 상태라는 게 뭐냐면 앞에 이미 already 이건 다 내가 다 땡겨 온 거예요. 프로세서가 다 땡겨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 200 일에서 260 번까지는 acknowledge 하고 프로세서가 내가 뭔가 처리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요거에 대한 거는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이거는 센더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바이트 수예요. 바이트 수. 센더로서 받을 수 있는 수의 바이트 수. 그게 인제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예요. 이게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예요. 전체 버퍼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인제 100에 대한 거를 저쪽에 알려준 거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 다시 여기 보면 오프닝 클로즈 리시브 윈도우에 대해서 이만큼을 다 에크로 응답을 하고 이만큼을 응답을 하고 그럼 여기가 인제 클로즈가 되는 거죠. 어 이게 클로즈가 돼 가지고 하고 이쪽이 인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것을 샌더 쪽하고 리시버 쪽하고 좀 헷갈리게 좀 설명이 돼 있었는데 어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거를 여기 보게 되면 여긴 포인트가 어디 갔어 또. 어 여기 보면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 요거에 대한 거를 인제 저쪽에다가 리시버단 쪽에 알려주게 되겠죠.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플로우 컨트롤 밸런스 프로듀스 크리에이터 컨슈머 그러니까 프로듀싱 하는 그 생산과 소비하는 쪽에 그거를 맞추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이 되겠고요. TCP에 대한 것은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 컨트롤은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 컨트롤하고 연관은 돼 있지만 이거는 에러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플로우 컨트롤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에러 프리 컨디션으로 일단 약속을 하겠습니다. 에러 프리 한다는 컨디션 하에서 플로우 컨트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어 여기는 그 TCP에서 데이터 플로우하고 플로우 컨트롤 피드백 되는 거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 갔죠? 포인트가? 메시지를 여기에 인제 보내게 됩니다. 메시지를 여기 인제 보내게 되면 이제 센더 쪽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제 TCP한테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거를 인제 음
보내게 되죠. 이건 리시버 단 쪽에서 이걸 받게 되면 메시지가 왔다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인제 여기서 메시지에 대한 게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메시지 처리에 대한 것을 여기 센더 쪽에다 알려주겠죠. 센더 쪽에서. 센더 쪽에서. 근데 샌더 쪽에서 이거 알려주게 되면 여기 인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데이터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게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인제 요거를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올려준다기보다도 이쪽에는 윈도우 가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내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제 좀 컨트롤이 되겠죠. 어? 이쪽에서 리시버에 윈도우 사이즈를 보내주면 리시버 사이즈 보면은 여기 앞에 봤었던 이제 큐에 대한 거를 윈도우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얼마만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음, 윈도우에 대한 오프닝 클로징 보게 되면 플로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샌더 리시버는 그 윈도우 사이즈를 인제 어드저스트합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맨 처음에 커넥션 설정할 때는 픽스가 되겠죠. 하지만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move to close 하게 되면 없는 거죠, 데이터가. 그러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게 되면 오픈 해서 라이트 월을 보내고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그 프로세서가 가져가면 이 포인트를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네요. 데이터가 풀되면 다시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계속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가고 다시 요렇게 가고 뭐 전체 사이즈 쭉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인제 그냥 픽스가 돼 있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즈에 대한 것이 에크되면 빠지고 하지만 윈도우 사이즈는 요렇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가 줄면 그것이 인제 슈링크가 되는 거죠, 슈링크가. 음? 근데 이거는 낮이나 슈링크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플로우 컨트롤 써 있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포인 포인트가 되어 있군요. 여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시퀀스 넘버 100 으로 얘가 보냈습니다. 그때면 시퀀스 나는 이제 데이터 100으로 해서 100 일부터 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음 얘가 받고 여기 101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했네요. 그다음에 여기 시퀀스 번호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얘의 시퀀스 번호는 지금 1000번으로 설정했습니다. 1000번. 1000번. 그다음에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는 800으로 했어요. 800, 800. 800, 800.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보내는 게 이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기 시퀀스 번호 1000, 에크 번호 101, 그다음에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800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샌드 윈도우라고 해서 샌드 윈도우. 이게 샌드 윈도우가 사실 인제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인제 800 요게 되는 거죠,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가. 제가 여기가 아까 그래서 용어 헷갈린 게 요거였었어요. 샌드 윈도우가 인제 세팅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제 에크로 해서 "나의 윈도우 사이즈는 2000 이야." 해서 사실 어
지금 2천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데이터에 대한 환방향으로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용어에 대한 데피션이 여기 샌드 윈도우 사이즈,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거고 여기 샌드 윈도우란 용어가 중요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2000은 어떤 얘의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가 2000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도 샌더 윈도우가 이제 세팅이 되겠죠. 요거 2000을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가 한쪽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요쪽으로 가는 거, 요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얘기만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데이터를 지금 200바이트를 보냅니다. 100에서 101에서 3보니까 센더가 200바이트를 보내요. 그러면은 시퀀스 넘버는 101이고요. 데이터 사이즈는 20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100에서 200일까지 받았어. 근데 얘가 지금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를 이걸 늘리지 요거에서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앞으로 600이야라고 써서 보냈어요. 600이야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200바이트 리시브 했고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클로즈를 썼습니다. 윈도우 클로즈. 약간 이제 닫았습니다. 약간 닫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 200 여기입니다. 윈도우 여기 요번. 그다음에 에크 번호는 301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네가 보낸 거에 내가 300번까지는 처리를 했어. 300번까지는 처리했고 내가 지금 600개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 그때는 샌드 윈도우가 어떻게 됐냐면 샌드 윈도우가 용어를 클로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제 닫았어요. 요만큼을 닫았어요. 이렇게 되는 게 클로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이즈에 대한 거는 이제 600으로 맞췄습니다. 왜? 제가 60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600이니까 여기 600으로 맞췄어요. 그러고 있는데 샌더가 또 300개를 보낼 일이 있어요. 300개를. 그래서 요만큼을 지금 보내기 위해서 지금 301번에서 300번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00번에서 300이니까 200일에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여기 보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200 300바이트는 받았어요. 300바이트는 받았는데 100바이트만 가져갔어요. 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301에서 600이니까 이게 301이어야 되는데 300바이트 여기에 좀 미스 프린팅 같아요. 이게 301이어야 돼요. 301. 301에서 600일까지 요걸 받은 거야. 301에서 300바이트. 그러니까 600번까지 받았는데 이 중에서 100바이트만 가져갔어요. 이 중에 100바이트만. 여기서 100바이트만 가져갔어요. 100바이트만. 100바이트만 가져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400번부터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400번까지 처리를 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개에 대한 바이트를 받았어. 여기는 300개의 바이트를 받았는데 300개를 받았는데 100바이트만 컨슈밍 한 거고 근데 사실 받은 건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에크 번호는 600일로 보내죠. 600일로. 근데 아직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거는 그냥 어 여기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아까 얘가 1000이었는데 여기 600일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것이 지금
600에서 이렇게 늘어나 400으로 줄은 거지. 아까는 600이었었잖아요. 지금 600이었는데 이제 400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도 아까 300일에서 900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300일에서 지금 1000번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300개에 대한 거는 처리를 했어요. 300개는. 그다음에 여기 아까 300이었는데 여기 600에서 30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6천체 600이었잖아. 600개 중에서 지금 300개 중에서 여기 100개를 늘리고 여기 100개를 늘리고 플러스 100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근데 100이 됐는데 여기 300개에 대한 거를 지금 받았잖아요. 300개 늘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400개를 더 받을 거야 하고 나서 윈도우 사이즈를 4,400으로 해서 이제 여기 리스판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오픈된 거죠. 늘어난 거야. 오픈된 거야. 그래서 오픈돼 가지고 얘한테 이제 에크를 보내. 에크 너머는 601번까지. 네가 보낸 거 300일에서 보내서 300바이트인 거 내가 다 받았어. 받았어.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는 400이야. 그럼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윈도우 사이즈가 아까 400이었고 자기는 600번까지 보냈잖아요. 근데 600번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400으로 줄었죠, 사실. 줄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600일서부터 400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윈도우 사이즈 변화된 걸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또 어디 갔나요? 이번 맨 처음에 윈도우 사이즈가 800개였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주고받고 하면서 데이터 사이즈가 600개로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윈도우 사이즈가 그다음에 윈도우 사이즈가 400으로 줄은 거야.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400으로 줄은 거야.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사이즈가 이제 600으로 다시 이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요 다음 설명을 듣고 나서 또 봅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쪽 서버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서버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아직 요 200바이트에 대한 거 아직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충분하니까 400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600으로 늘어났어요. 600으로. 자기가 윈도우 사이즈 변화됐다는 사실을 윈도우가 사이즈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거에 대한 처리 여기 300바이트 리시브에서 여기 100바이트는 아까 처리했고 여기 200바이트에는 요쪽에 처리하는데 이건 내부적인 프로세싱이잖아요. 이건 내부적으로 자기 TCP가 위에 애플리케이션에 올려주는 이슈이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거는 저쪽 샌더 쪽하고 나하고에 대한 플로우 컨트롤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400에서 여기 보면 600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에크 번호는 바뀐 게 없죠. 네가 보낸 거 아까 똑같아요. 근데 윈도우 사이즈가 변했다는 사실을 샌더 쪽에다가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걸 보고 나서 얘가 아까 보면 400 정도였는데 지금 6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어떤 의미냐면 리시버 단 쪽에서 내가 뭔가 처리를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처리됐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요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윈도우 사이즈 리시버의 용량을 샌더 쪽에 알려주고 그걸 샌더 윈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어, 샌더 윈도우. 이게 샌더 윈도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샌더 윈도우고요. 이건 리시버 윈도우예요. 리시버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리시버 윈도우하고 샌더 윈도우는 같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게 리시버에 있는 거를 샌드에다 알려주는 거고 프로세싱 되는 게 조금 어싱크하게 발생하죠.
샌더 쪽의 상황하고 리시버에서 버퍼에서 위에 올려주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샌더 윈도우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요 상황에서 여기 요렇게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리시버 윈도우스 800이라고 여기 쓴 거, 여기 800, 여기 800에 대한 것은 이쪽에 대한 걸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 샌더의 용량도 있어요. 샌더의 리시버 용량. 그건 사실 여기 2000이에요. 2000. 요거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막 이렇게 그 시퀀스하고 에코 번호 같이 있고 윈도우 사이즈 양쪽에 대한 거 갖고 나서 막 같이 있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따져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경우를 가지고 나서 맞춰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어려운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윈도우 사이즈가 주느냐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슈링킹 윈도우 사이즈.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는 슈링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리시버가 만약에 그거를 슈링킹할 수가 있다. 근데 일부 임플리멘테이션은 슈링킹하는 것을 얼라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무브 투 레프트 다시 말해서 리시버가 계속해서 어, 이 라스트하고 뉴 에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요. 라스트 뉴 리시버 밸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슈링킹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번 뭐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인제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라스트 애드버타이즈 된 게 만약에 12 일 때 이렇게 12개 쭉 있는데 뭔가 쭉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206 번에서 205번 이거 다 처리하고 있다가 저는 새롭게 "윈도우 사이즈 이거야."라고 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갑자기 뚝 4 밖에 없는 이렇게 뚝 acknowledge 210 번으로 해서 하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푹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 컨트롤 한번 볼까요? TCP에 대한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릴라이블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딜리버하는 스트림에 대한 거를 상당히 rely on TCP에 의존한다. 그래서 without any part loss or duplicate에 대한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고 순서를 맞춰줘야 되고 뭐 에러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로스라든가 듀플리케이트 되는 것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책섬 필드가 있습니다. 커럽트된 뭔가 커럽트된 거를 체크를 하는 책섬 필드 가지고 나서 만약에 이것이 커럽트돼 있다면 이걸 딜리트하고 세그먼트는 그 해당하는 것은 뭔가 이제 훼손됐으니까 이건 디스카딩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잃어버린 중간에 잃어버린 거나 뭐 디스카드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책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맨데토리로 이제 맨데토리 에브리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놀러지먼트에 대한 것은 내가 받았다. 데이터에 대한 건 받았다는 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액놀러지 필드를 사용하고요. 컨추 그다음에 데이터를 싫지 않은 데이터가 없는 컨트롤 세그먼트도 있다. 아까 보시면 에크 번호 앞에 있는 동일한데 에크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만 딱 해서 보낸다든가 뭐 요것만 딱 해서 보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안에 데이터는 없잖아.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컨트롤 세그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에 대한 거 벌써 액놀러지 해야만 해야 되고요. 리트랜스미션. 에러 컨트롤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리트랜스미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큐에 써놨다가 지금 큐에 써놨다가 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쉽죠. 왜냐면 에크를 받자는 거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시 이걸 요청해 오면 그걸 다시 전송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큐에 있는 것 중에 에 어크 어크 액놀리지먼트 될 때까지 큐를 합니다. 보면 스토어 큐 until it's acknowledgement. 그다음 혹은 acknowledgement가 오지 않았는데 retransmission 타이머가 있어요. retransmission 타이머가 expire 되면 중간에 어떠한 이유는 간에 이거 에크가 와야 되는데 에크가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럼 sender는 그거에 대한 거로 인제 보내게 됩니다. one sender received 3 duplicate 에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보내 놓고 내가 넥스트 지금 에크에 대한 번호를 내가 예를 들면 15,001 번을 기다리고 있어. 넥스트 에크. 근데 저쪽에서 어 이전의 에크 번호, 이전의 에크 번호에 대한 거 나는 지금 5,000 바이트를 내가 큐를 하고 있어. 5,000 바이트를 큐를 하고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시퀀스 번호로 보낸 것이 지금 1,000,000 번이고 10,001 번이고 10,001 번이고 그다음에 내가 10,000 번의 데이터 사이즈를 5,000 번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전에 보낸 거예요,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해서 10,000 보내고 5,000 하고 그다음 q 5,000 한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에크를 받아야 되는 건 15,001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가 안 와. 그래 갖고 이쪽에 리트랜스미션 타이머를 돌렸는데 리트랜스미션 타이머를 돌려놔서 리트랜스미션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됐어. 그러면 이걸 다시 인제 재전송을 합니다. 요거 갖고 있는 거를 인제 다시 재전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에크가 와. 저쪽에서 나는 15,001 번을 와야 되는데 제가 1001 번에 대한 에크가 이곳이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와. 여기 보면 그거잖아. 이게 3 duplicate echo, 3 duplicate echo, the first segment in the queue. 예. 이랬을 때에는 앞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기 15,001 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10,001 번에 5,000번 앞에 간 거에 대한 에크밖에 안 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리트랜스미션 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 아웃 오브 오더에 대한 세그먼트 이거는 뭐 템포럴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템포럴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out of order segment and never deliver of the process. 근데 위쪽에다가 그렇게 발생해 주면 안 되겠죠. TCP는 그거에 대한 오더를 맞춰 가지고 딜리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 간에 뭐 순서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는 세그먼트가 1, 2, 3, 4인데 어떻게 된 간에 1, 3, 2 오고 나서 2, 3, 4, 5가 그럴 수 있잖아요. 리트랜스미션 돼 가지고 이럴 경우가 있겠네요, 진짜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리시버하는 TCP인데 이쪽에 인제 애플리케이션에다 올려줘야 돼. 근데 여기서 1, 3, 4, 5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트랜스미션으로 2, 3, 4, 5가 왔어. 왜냐면 여기 보면 2가 안 왔잖아. 얘가 안 왔잖아. 근데 리트랜스미션으로 2, 3, 4, 5가 왔어. 그러면은 얘가 위에 올려줄 때에는 앞에 있는 1 올려주고 1 올려주고 여기 2 올려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3 똑같으니까 둘 3 올려주고 4 올려주고 뭐 이런 식의 순서를 맞춰 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바로 TCP가 또 해야 될 일이다.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터 트랜스미션 하는데 여기 보게 되는 어 네 셀렉티브 리피트 프로토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셀렉티브 리피트. 그러니까 셀렉티브 리피트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하는 건 무조건 리트랜스미션인데 그 빠진 것만 리트랜스미션 하는 거야. 그래서 아웃 오브 세그먼트가 나거나 그거에 대한 것을 할 때 셀렉티브 리피트 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 TCP 포인트가 어디 갔어? 이게 TCP 임플리멘테이션이 use 셀렉티브 에크
가능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쪽에 받은 것이 리시버하는 TX 쪽에서 저쪽에 센더 TCP 쪽에서 보는 게 1, 2, 3, 4, 5를 보냈어. 근데 여기가 1, 3, 5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리트랜스미션 하는 게 제가 아까 따지면 2, 3, 4, 5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셀렉티브 리포터 하는 거야. 야, 나 2번하고 4번이 빠졌어. 그럼 얘가 2번하고 4번만 보내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보낼 때, 이쪽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낼 때 1번 보내고, 그 다음에 리트랜스미션 받은 리트가 또 어디 갔어? 포인트 받은 2번. 여기 있는 포인트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여기 5번. 이렇게 셀렉티브하게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TCP 샌더 쪽에 어, 것인데 너무 복잡하네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거 할 때 스타트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레디 상태로 오고 요 레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요런 이벤트로 해가지고 뭐 듀플리케이트 됐을 때 여기 보면 듀플리케이트 어드 됐을 때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 그 다음에 커럽티드 커럽티드 됐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자기 기다리라는 거. 그 다음에 타임아웃 걸렸을 때 보게 되면은 타임아웃 걸렸을 때 리센 리센 다시 보내고 다시 타이머 돌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에라 프리 에크가 어라이브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맨 앞에 세그먼트에 대한 엣지만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큐에 대한 거 보내고 세그먼트 보내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정커 바이트 어셉티드 프롬 더 프로세스로부터 바이트 전체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나? 바이트 확 짰는데 윈도우가 풀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윈도우 풀이야. 그럼 풀이야 하면은 뭔가 이제 좀 기다려고 다시 오라는 거고. 윈도우 풀이야? 그럼 기다려봐. 블락킹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 기다리자는 거지. 타임아웃 길들기 하거나 커럽티드 만약에 에크가 오면 버리고 그다음에 듀플리케이트 에러가 에크가 오면 또 어떻게 동작하고 그렇게 TCP 샌더 쪽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그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시버 쪽에서 에 대한 거예요. 항상 스타트부터 그럽니다. 얘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동작하는 거야.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K바이트 위쪽에서 오게 되면 그냥 데이터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에라프리 듀플리케이 요거 이렇게 에라프리 세그먼트에 오는 거 그러면 자기 어떻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커럽티드 세그먼트 하면 그냥 디스카드 하고 에라프리 근데 순서가 어긴 거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처리하고 에크 딜레잉 타임 익스파이어 되면 다시 에크 보내고 그 다음에 익스펙티드 에라 프리 세그먼트 어라이벌 하면 또 어떻게 동작하고 앞에 설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그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썸 시나리오 어떤 거죠? 한번 in this section 이 섹션에서는 그 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only one error condition인데 여기 보면 세그먼트가 렉탱글 세그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렉탱글 세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세그먼트가 데이터를 캐리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이트 넘버에 대한 렌지가 있고요. 에크놀로지 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에크놀로지먼트 필드만 만약에 싣고 있다면 에크놀로지 넘버는 스몰로 박스로 이제 표현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뭐 한번
동작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노멀하게 이렇게 동작하고 로스트 할 때, 그다음에 패스트 리트랜스미션, 로스트 에크, 그다음에 로스트 에크 커렉티드 뭐 하는 거 요렇게. 자, 요거 하나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인제 데이터 보내는 이게 일반적인 룰이에요. 포인트가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시퀀스 1200 에서 1400, 그다음에 너가 보낸 거는 4000 번까진 내가 받았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보내는 거는 4001 번에서 5000 번까지의 데이터, 그러니까 1000 바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네가 보낸 거 내가 1400 까진 처리했고 1401 번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라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에크 딜레이네요. 여기 스타트에서 이제 쭉 타이머가 걸렸어요. 타이머가 딱 걸렸는데 타임아웃이 걸려 갖고 에크가 갑자기 5001 번이 왔어요. 5001 번이. 그래서 얘가 인제 보는 거죠. 에크 5001 번에 대한 거를 딱 했다는 이야기는, 얘로 하여금 아까 보니깐 여기 보면 4001 이잖아요, 4001.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보낼 게 없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받았어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한 걸 받았어. 이 데이터에 대한 걸 받아 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데이터가 좀 있어 갖고 자기도 시퀀스 번호 예를 들면 1401 번에서 뭐 2400 번까지 뭐 이렇게 보내고 나서 보내면 좋은데 이런 데이터가 없어. 이런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는데 얘는 지금 기다릴 거 아니에요. 이쪽 이쪽은 지금 이쪽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낸 4000 에서 5000 번까지 얘가 잘 받았는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얘는 실은 난 보낼 것도 지금 더 있는데 제 쪽에 지금 보낼 것이 더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인제 타이머가 500 밀리세크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500 밀리세크가 딱 보냈어요. 그래서 보낼 건 없지만 "야 네가 보낸 거 내가 받았어." 하고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랬구나. 나 있잖아 다시 또 보낼 게 있어." 1000 바이트 다시 또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에크 이렇게, 아니 여기는 받은 게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를 동일하게 보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제 타이머가 다시 여기는 보낼 게 없어요 아직. 근데 아직 보낼 게 없는데 윈도우 사이즈가 인제 있다 보니까 얘는 또 보냈어요. 윈도우 사이즈의 범위 내에서 7,000 을 또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하나가 받은 게 아니라 두 개를 받았잖아 지금.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근데 사실 이걸로 타임을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를 만약에 이쪽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했으면 아까 앞에 여기처럼 이렇게 보냈을 텐데 윈도우 사이즈도 충분한 상태에서 얘가 앞에 5000 에서 6000 까지, 6000 에서 7000 까지 해서 동시에 다 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굳이 6001 번에 대한 에크 보내고 7001 번에 대한 에크 두 번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7000 번까지나 다 처리했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보내준 거에 나 7000 번까지 다 처리됐어."라고 해서 알려주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로스트 세그먼트 한번 볼까요? 여기는 또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에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해서 보내는 시나리오예요. 이쪽에서 보낼 건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낼 건 없고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시퀀스 번호 없이 그냥 에크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버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리시브 버퍼가 500일에서 600 번까지 해서 보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600에서 700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채웠고요. 여기 채웠고요. 아까 한 것처럼 2시 에크 601을 보낼 이유가 없이 701로 해서 보냈습니다. 701로 보냈습니다. 701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701에서 800 번, 80에서 900 번을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 요거에 대한 건 받았는데 얘가 오면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에크에 대한 거를 이제 700일로 에크를 보냅니다. 700일. 타이머가 걸리던 에크를 3번 보내던 얘가 700일에 대한 걸 딱 보내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쪽에서 에크 왜 자꾸만 700일이지? 3번의 에크를 받거나 혹은 타임아웃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를 보내놓고 나서 여기 타이머가 돌고 있었어요. 타이머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이 에크는 아직 700일이니까 만약에 이게 901로 왔으면 여기 901로 왔어. 900번까지 다 왔어. 여기서 이제 타이머가 스탑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701이 왔으니까 얘가 이제 리트랜스미션을 합니다. 700일 안 왔어? 그래서 701번에 대한 에 대한 거를 여기 보면은 리센트합니다. 700에서 800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얘가 순서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이 좀 맞겠죠. 그다음에 패스트 리트랜스미션 하는 거 볼까요? 패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아까 타이머가 아니라 그 에크가 3번이 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또 여기 있죠. 에크 시퀀스 100 일에서 200번, 200일에서 300번, 300일에서 400번, 401에서 500번, 501에서 600번, 601에서 700번. 어디 갔지 포인트가요? 0에서 700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앞에 한 것처럼 여기 에크 301 같고요. 지금 이거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받았어요. 이거를. 야, 나 있잖아. 지금 301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400번을 왔지? 또 와. 아이씨, 나 301번 기다린다니까. 또 와. 여기 또 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301서부터 400번도 있고, 401서부터 500번도 있고, 501에서 600번도 있고, 601에서 700번도 있어. 근데 나는 지금 701번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701번에 대한 에크를 기다리고. 근데 타이머가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타이머 돌고, 이 타이머 돌고, 이 타이머 돌고, 이 타이머 돌고, 이 타이머도 이건 아직 안 보냈지. 이 타이머가 제각각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개에 대한 에크가 왔잖아. 세 개에 대한 에크가 듀플리케이트 된 동시는 아니지. 그러니까 세 개의 에크가 온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래? 왜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리트랜스미션 합니다. 여기 있는 요놈 301에 460에 대한 거를 쫙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포인트가 여기 이놈을 이제 리센트합니다. 이걸 리센트 딱 하게 되면 이쪽에 와서 이제 얘가 비어 있는 거 여기 채워가지고 이제 에크를 딱 보내게 되면 이쪽에서 앞에서 보냈던 거 다 받았구나. 여기까지 다 처리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에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에크도. 근데 에크가 잃어버렸는데 다음 에크가 이걸 리커버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어, 여기군요. 여기 501번에서 600번 보내고 그다음에 600일에서 700, 그다음에 702에서 800, 800일에서 900 보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원래 602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요 순간이 돼 가지고 기다렸다가 보니까는 702 700번까지 왔어. 근데 700일까지 내가 응답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다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인제 800번까지 왔어. 그럼 사실 이때 보내도 돼요. 이때 에크 801도 올 수가 또 있죠. 근데 이게 인제 좀 시간이 있어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건 제대로 내가 보냈으니까 그다음에 '좀 더 있어도 돼.' 하고 좀 더 있는 동안에 인제 파 요 요것도 오고 요것 그러니까 요것도 오고 요것도 인제 오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난 타이머에 의해서 쭉 돌고 있어서 그다음에 나는 701번 잊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그다음에 얘가 인제 901번에 대한 걸 오픈했겠죠. 그럼 얘는 사실 전체적으로 자기가 버퍼링 되고 있는 세그먼트 4 개에 대한 걸 전부 다 받았다라고 인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로스트 애크놀러지에 대한 것을 세그먼트 리센딩 함으로써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좀 뭐 틀린 얘기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어 센더 쪽 포인트가 어디 갔죠 또? 아 여기 있군요. 여기 보게 되면 500 번에서 600번 보냈고요. 그다음에 60 에서 700번 보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인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잃어버렸어요. 이거 잃어버려 가지고 원래는 이게 와 가지고 이게 타이머 시간 안에 타임아웃 시간에 걸리면 701 번까지 해서 다 보낼 텐데 지금 타이머 끝날 동안 이걸 못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를 다시 여기 리트랜스미션 합니다. 리트랜스미션을. 그럼 리트랜스미션 딱 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601 에서 700은 받았어요. 601에서 700도 받았고요. 사실 501 에서 600 번도 받았어요.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와. 이게 또 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 이게 왜 또 오지?'라고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이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얘는 모르잖아요. 뭐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 오케이. 나 뭐 네가' 어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입장에서는 어 얘 얘 입장에서는 '나 왜 보냈지?' 생각하고 얘 입장에서는 타이머 걸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타이머가 걸렸으니까 이걸 다시 보낸 거걸랑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쪽 이쪽 리시버단 쪽에서 에크 701 보내게 되면 이쪽에서는 '아 다 받았구나. 그럼 앞에서 보낸 501, 600, 601에 600에서 700 다 보냈구나.'라고 인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플로우 컨트롤하고 인제 에러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것이 인제 컨제스천 컨트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